안녕하세요. 다이커였습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구독자님께 선물 받은 요거 연꽃 동백이요. 요즘 정말 너무너무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요. 자, 모양은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진에 그때 요거에 요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요렇게 되어 있는데 사진보다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연꽃 동백이요. 필 때는요, 요런 식으로 피어요. 요렇게. 색감이 요렇게 피어 가지고요. 요렇게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 꽃이요, 제가 키워 보니까요, 빨리 떨어지는 동백이 있어요. 수종이. 저번에 카네이션 동백 있죠. 그것도 한 보름 정도 꽃이 달려 있었는데요. 잘 떨어지는 게요, 수기옥이라고 있어요. 수기옥. 그거는 한 일주일 되니까 떨어지더라고요. 작년에 키울 때 한 3일 정도 되니까 그게 꽃이 떨어져 가지고 댓글에도 많은 분이 이렇게 달아주고 하셨는데요. 올해 이렇게 키워보니까 빨리 떨어지는 게 있어요. 올해는 역시나 수기옥은 보름 일주일 되니까 떨어지더라고요. 똑같이 키우는데도.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근 한 20일 넘게 한 달 가까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꽃이. 예전에 제가 카네이션 동백 키울 때 있죠. 꽃이 요렇게 달려서부터 개화해가지고 활짝 이렇게 만개를 해가지고 보름 정도 달려 있어요. 그러면 한 달 정도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달려 있는 상태에서는 오래 가지만 요렇게부터 개화를 시작하면 근 한 달 정도 이렇게 저는 꽃을 이렇게 보면서 얘를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지금 요게 핀 게요, 열흘 넘게 피고 있는 상태고요. 요건 한 7일 정도, 잠깐 돌려볼까요? 이렇게. 요건 7일 정도 됐는데 아직 만개를 덜 했죠. 요런 상태로. 요렇게 돼가지고 요즘 이제 신종 요런 동백들은, 새로 나오는 동백들은 개화가 굉장히 긴 것 같아요. 자, 키우기 한번 보시게 되면 요거를 동백을 요거 분을 흙이 좋았기 때문에 살짝만 털고 요 화분에다 제가 요렇게 이제 입주를 시켰잖아요. 요렇게 시켰는데 물은요, 한 3일에서 5일에 한 번 주고 있어요. 5일에 한 번 줄 때 이게 물을 흙이 말라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안 마른 상태에서도 주는 거예요. 왜냐면 동백이 꽃이 피고 있을 때는 약간 좀 수분을 필요로 해요. 그래가지고 3일에 한 번, 3일에서 5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주고요. 스프레이를 잎에다가 좀 해주셔야 돼요. 동백이 약간 좀 습도가 있어야지만이 이게 꽃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확장형 거실에서 이런 데 키우시면 이거 굉장히 못 키워요. 이거요. 그러면 아침 저녁이 아니라 하루에 몇 번 이렇게 습도를 주셔야 돼요. 너무 건조하잖아요. 건조한 걸 싫어해요. 그러면은 이게 떨어지고 이래요. 근데 이제 베란다에서 이제 키우시면 아침 저녁으로 스프레이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어디서 키우냐면요, 여기에는 지금 영상 찍느라고 이렇게 탁자로 데리고 왔는데요, 난로 가까이 있으면 습도가 메마르잖아요. 그래서 저기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두 개를 지금 여기 영상 찍는다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요거는 블랙 매직이라는 건데 이게 가격이 저렴했잖아요. 요거 한 2만 원. 이게 7천 원짜리, 15,000원짜리, 2만 몇천 원짜리 요렇게 있었는데 요건 2만 몇천 원짜리인데 꽃이 뭐 한 20개 정도 이렇게 달려 있는데 지금 이제 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꽃이 굉장히 예쁘죠. 저렴하고 팔갛고. 이래서 블랙 매직이 아닌가 싶어요. 꽃도 예쁩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있는데 요걸 겨울 내내 여기서 키웠어요. 여기에서 요렇게 키우다가 요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를 연꽃 동백을 가지고 와서 개화를 안 해가지고요, 제가 난로 옆에 잠깐만요. 여기 요 자리에서 키웠잖아요. 난로 옆에서 키우니까 개화를 한 달이 됐는데도 개화를 안 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스프레이를 해줬는데 이게 건조해서 개화를 못하나 보다 싶어갖고 요 카누사 사랑초하고 자리를 제가 바꿨어요. 자, 요 카누사 사랑초가 여기에 있었거든요. 자리를 바꾸고 난로에서 떨어지니까 얘가 개화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장형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은 이게
건조해도 이게 꽃이 빨리 안 피는구나. 이런 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거를 이쪽으로 옮기자마자 개화를 시작하더라고요. 카누사 사랑차하고 자리를 바꾸고요. 자, 요렇게 됐는데요. 자, 이거 너무 예뻐서 한번 잡아 드릴게요. 유구마치목이에요. 하얀색인데 너무나 깔끔하고 예쁘죠? 이렇게요. 얼마나 많이 피었는지 몰라요. 목대도 여기 아래에 있어서 그렇지 목대도 굉장히 멋진 아이예요. 이렇게요. 밑에 화분을 아주 크다만한 화분에다 저는 이렇게 심어줬어요. 분재하시는 분, 그 야생화 키우시는 분들은 막 조그만한 화분에 저걸 키우는데 저는 저렇게 큰 화분에다 지금 키우고 있는데 어마무시하게 꽃이 달렸어요. 지금 너무 예쁩니다. 아유, 동백하다가 제가 눈에 띄어가지고요. 자, 이제 이렇게 동백이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시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꽃진 동백 많으시잖아요. 그거 얘기하시려고 제가 이렇게 서론이 길었네요. 아이고야. 자, 꽃이 졌어요. 꽃이 지면은요, 가지치기 해주세요. 이렇게. 이게 수기옥이에요. 꽃이 빨리 떨어진 거. 가지치기를 꽃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가지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동백은요, 가지치기를 이렇게 하면 새순이 나오면은 봄에 거기에서 꽃눈을 바로 형성한답니다. 이렇게요. 이게 이제 자라서 꽃눈이 된대요. 이렇게 새순이 나오면서 꽃눈이 바로 형성을 해서. 그래서 이 아이는 한 3월, 늦어도 3월 말까지 가지치기를 해줘야 된다고 해요. 왜냐면 4월 달부터 이렇게 가지게 하면 꽃눈 형성이 안 된대요. 빨리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꽃 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지치기를 제가 다 했어요. 이렇게. 여기도 가지치기 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가지치기를 미리 이렇게 다 해놨답니다. 꽃 있는 것만 이제 이렇게 꽃을 보고 있어요. 요 얘기 드리려고 제가 앞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자, 요거요. 요게 이름이 상부연 동백인데요. 제일 먼저 꽃이 폈잖아요. 가지치기 다 해놨어요. 이렇게 가지치기 해놓고 철사거리도 요렇게 조금 했는데 요거 아직은 저기는 잡지는 못하고 있어요. 수영을 요렇게 해서 조금 요렇게 벌려놨어요. 이런 상태고 이게 카네이션 동백인데 가지치기 제가 다 해놨어요. 이렇게. 요거는 조금 요렇게 더 잘라주고 싶은데요. 이미 요렇게 5m 가지고 요렇게 돼 있어요. 여기냐면 제일 마지막에 꽃이 피던 그 자리예요. 그래서 조금 길긴 한데 사실은 요만큼 더 잘라주고 싶었는데요. 여기 벌써 하면 뭐가 맺혔어요. 그래서 요렇게 길이가 요렇게 길게 돼 있고요. 요 나무가 여기가 조금 좀 시원찮아요. 그래가지고서 요렇게 했는데 철사는 요렇게 거리를 해놨는데 분갈이 전이에요. 아직 요렇게 분갈이 전인데 삽목한 거 꽂아만 놓고 있어요. 요거 왜 그러냐면 추워서 아직 분갈이는 안 하고 있어요. 요거는 분갈이는 4월 달쯤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요게 새순이 나와서 꽃눈 형성이 좀 다 되겠잖아요. 그럴 때 분갈이 하려고 요렇게 분을 안 가리고 그 포트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요렇게요. 요렇게까지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서 이런 것도 이제 꽃이 지잖아요. 지면 바로 가지치기를 하세요. 가지치기는 여기 밑에서 하나, 두 개 놔두고 하시면 좋은데 잎을 한 3장 정도까지 두고 요렇게 해서 자기가 본인이 원하는 수용으로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철사 있죠? 분재 철사를 걸어서 요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요런 거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가 쫙 찢어질 수가 있어요. 나무가. 걸어 가지고 하실 때 조금씩 아주 잡을 잘 잡고 하세요. 저 아까 그거 여기 조금 찢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거리로. 여기가 나무가 쪽 찢어졌어요. 요렇게 해서 거는데 여기가 나무가 쪽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서 이렇게 관리하시기 바랄게요. 동백은요, 여기 영상, 동백 영상은 특별한 대결 없으면 이제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것까지 해서 올 봄에는 분갈이 영상 올라가기 전에는 이제 동백은 이렇게 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서양란이요. 난들이 저도 예전에 동양란은 많이 키워봤는데 이 서양란은 잘 안 키워봤어요. 동양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난석에다가 이렇게 키우면은요, 키우기가 수월해요. 물 조절만 잘하면 돼요. 그리고 동양란은 또 추위에 강해요. 강해가지고 웬만한 베란다에서 그냥 키우시면 돼요. 예전에는 저는 동양란을 막 30개 넘게도 한번 키워봤는데요.
이건 이제 작년에 선물 받은 요 동양란이잖아요. 저게 추운데 비닐하우스 저 안쪽으로 해서 지금 저렇게 자라고 있어요. 왜냐면은 서양란은 추위를 많이 타는데 동양란은 추위를 안 타서 저렇게 키워도 돼요. 예전에 키워본 경험이 있어가지고요. 저렇게 해서 키우는데 이 서양란들은 추위를 좀 많이 탑니다요. 디네만 아니고 자 저거 석곡천사인데 아직 저렇게 이제 꽃이 저기 부작에 붙여 있는 거는 저렇게 하고 있어요. 저 디네마가 꽃이 다 펴는데 추워서요. 아직 꽃망울에도 생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와 있어요. 이거는 작년에 요거 토동이 대여기에서 가지고 온 온시디움이에요. 이 온시디움들이 꽃 피고 나면 형편이 없어요. 진짜.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거 환타지아 상신골도 싹 잘랐어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요? 이거 처음처럼 사장님이 몇 개월 동안 그냥 그 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막 그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이거 막 죽기 아사 직전의 건데요.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 이렇게 했는데 어때요? 조금 생기가 나지 않나요? 이렇게 여기 살 것 같아요. 죽지는 않고 제가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회생을 요렇게 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어디 있었냐면요. 계속 여기 그늘에 있었어요. 여기에. 여기 하우스 입구에 찬바람이 조금 들어오면서 여기 요렇게 여기다가 요렇게 놔서 겨울 동안에 있었는데 지금 그 자리로 좀 옮겨갔어요. 그런데 상태가 조금 좀 회복이 됐어요. 이거 완전히 빼짝 말라가지고 나무 토막 같이 그렇게 돼 있던 아이였었어요. 원래는 요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요런 것도 이 뿌리가요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이렇게 해준 게 이유가요. 이렇게 드러나 있으면 잘 자라요. 란들이. 화병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제가 요렇게 해놨잖아요. 요렇게요. 풍란을요. 화병에 꽉 달라붙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 것도 꽃 피는 거 작년에 꽃도 요렇게 피던 아이들 요렇게. 그늘에 뭐 햇볕이 많이 안 들어오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햇볕이 많이 들어오지도 않는 요런 뒷방에 그늘에서 이루고 있어요. 여기. 밑에 아래 칸에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하고 있어도 건강하게 지금 뿌리 잘 내리고 이러고 있죠. 뿌리가 난들이요. 뿌리가 이렇게 돌출이 되면은 잘 자라요. 그런 거는 왜 그러냐면 보통 난들이요. 큰 나무에 착생, 기생을 해가지고 많이 자란대요. 그래서 하는데 실제로 화분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 난들이 잘 안 자라요. 왜 그러냐면 가습, 뿌리에 가습되는 게 싫어가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돼갖고 저도 이런 거 이제 옐로우돌 요런 거 이제 토동이 다육 사장님이 이렇게 키우던 건데 추위도 타가지고요. 이게 추워지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얼었어요. 이게 지금 요거는 샤리 베이비인데요. 꽃 예쁘게 보던 있죠. 그 아이인데 이게 요번 추위에 여행 갔을 때 추워갖고 얼어버렸어요. 이렇게. 그래도 혹시나 몰라가지고 제가 요렇게 뿌리만 요렇게 옮겨놔봤어요. 요렇게요. 그 예쁜 아이가 요렇게 됐답니다. 이렇게 되신 분 많죠? 이렇게 되면 회생이 안 돼요. 근데 요런 건 회생이 될 가능성이 있어. 잎 다 떨어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토동이 다육이 키우는데 엄청 추워요. 막 0도 막 이렇게 떨어진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져온 것들이 요런 것들이 이제 다 가지고 온 건데 요거는 이제 빌리지 시프 있죠. 제가 이렇게 키우던 건데 이거를 따로 이렇게 배치를 하셔야 되지 일반 하초 키우는데 배치해 놓고 물 똑같이 주시면 난초 다 죽어요. 보름에 한 번 주셔야 돼요. 물요. 긴기한한도 마찬가지예요. 화분이 크든 작든 이게 상관하지 않고 물만이 좀 죽어요. 그래서 꽃이 다 피고 난 것들을 지금 제가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놨어요. 왜냐면 다육이 물을 보름에 한 번, 뭐 20일에 한 번 주잖아요. 그때 줄 때 같이 주려고 요런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놨고요. 흙을 분갈이 하실 때 바크로 하시면은 제일 좋아요. 바크로 하시고 바크가 없으시면은 수태에다 하시는데 수태가요 잘 마르지는 않아요. 바크만큼 제가 키워보니까 저도 요거를 분을 수태로 그대로 한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또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난로를 켜놓기 때문에 온도를 맞춰주고 있어서 괜찮은데 여러분들 그 베란다에서는 얘가 추울 수가 있어요. 아직도요. 그래서 얘는
온도를 10도 이상으로 해주시는 게 좋은데 온도가 낮에 많이 떨어질 거예요, 밤에. 그래서 얘가 추워서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추위를 타요. 동양란은 추위에 강한데 이 서양란들은 추위에 또 약해요. 가습에도 약하고.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이게 습도를 좋아해요, 습도를. 그래서 여기 난로가 이렇게 켜져 있잖아요. 켜져 있어 갖고 분무를 하루에 한 번씩 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해 가실까요? 추위를 타서 난로 옆에 와 있는데 뿌리에 건조하는 거는 싫어하고 공중에 있는 습도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 분사를 막 이렇게 합니다. 밤에 이렇게 분사 마르잖아요. 공기가 난로가 옆에 있으니까 이 공기가 습도를 다 흡수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습도를 뿌립니다요. 물을 스프레이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뿌리가 이게요, 지금 요거 토독이다 여기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요거 들리죠, 요렇게. 이거를 그 바크하고 요렇게 얹고서요, 요걸 그냥 얹어만 놨어요. 요거 요렇게요. 뿌리 다 잘랐어요. 뿌리가 다 썩어가지고 요거요, 옐로우 돌 요거를요, 뿌리를 다 자르고 뭐를 했냐면요, 계피가루를 묻혔어요. 뿌리에다가 계피가루를 아예 묻혔어요. 그래서 하는데 이게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계피물을 주세요. 물을 줄 때 계피 가루를 요런 데다 좀 뿌리셔도 돼요. 요렇게요. 계피물을 좀 주시고요. 저처럼 인트라나 파이코나 미름 몰약이나 메네델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를 주세요. 그런 물 줄 때 그런 물을 좀 주시고요. 물은 자주 드는 게 아니고요, 10일에서 15일에 한번 주셔야 돼요. 이게 막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래야지 잘 자라요, 이게. 그리고 나는 이렇게 구대 있죠, 구대에서 꽃이 핀 거에서는 꽃이 안 펴요. 새로운 신화가 나와야 돼요. 새순이 나와야지만 거기에서 꽃이 펴요. 이렇게 새순이 나와야. 꽃이 핀 거를 이거를 잘라버리시면 안 돼요. 그대로 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이 영양소를 자기가 말라가면서 다른 거 있죠, 다른 거를 키우는 대로 보내요. 이렇게 다 떨어진 줄기도 잘라내시는 게 아니고 그대로 두세요. 얘는 말라가면서 죽어요. 이게 요런 것들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꽃이 핀 것들 있죠, 이거는 죽으면서 말라서 영양소를 이 세대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 세대는 싱싱하잖아요. 벌브도 괜찮고. 요래서 요 세대에 꽃대가 올라와요, 내년에. 그러니까 세대가 벌브가 많이 나와야 돼요. 꽃이 핀 거에서 다시는 꽃이 안 피고 얘는 죽어서 이 영양소를 이렇게 얘한테 보내는 그런 원리로 꽃이 펴요. 그래서 이 온시드움이 작년에 그렇게 예쁘게 폈는데 올해 여기 신화가 새촉이 하나 둘 세 개 올라왔는데 올해 꽃을 못 맺었어요. 요게 요 굵은 거 있죠, 요런 게 옛날 구대 꽃이 핀 벌브예요. 요런 거 새촉이 올라오는 거에서 꽃이 봅니다요. 저거를 그러니까 꽃 지고 난 다음에 저렇게 신화를 잘 키워야 1년 잘 키워야지 가을에 거기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어려우시죠? 요게 서양란이 동양란보다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제가 안 키웠는데 올해 요렇게 많이 요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저도 요만큼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 주실 때 그런 게 있으면 물을 주셔도 좋고요. 계피물이 제일 좋고, 또 생강이 있으시면은요, 생강을 요렇게 한쪽만, 이 정도 양이면은 뭐 이만큼 하셔도 되겠죠. 이만큼 이렇게 여러 개면. 근데 이제 요렇게 하나에 한테 준다고 하면은 진짜 조금만 빠세요. 빠가지고 한 1시간 정도 물에 담궈 놓으세요. 한 컵에다가 담궈 놓으면 그 생강물이 우러나오잖아요. 그 생강물을 연하게 해서 얘한테 주세요. 굉장히 뿌리 활력에 많이 도움이 되고요. 혹시 강황이 있으신 분들은 강황 가루요, 강황 가루를 얘한테 타서 줘도 되고요. 집에 알로에 베라 키우시는 분 있죠, 알로에 베라를 썰으세요. 썰어 가지고 물에다가 이렇게 해서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어스러지잖아요. 그럼 막 끈적끈적하는 코처럼 그렇게 생긴 게 나와요. 그거를 해서 얘한테 물을 주세요. 물 줄 때 물 그렇다고 해서 막 좋다고 해서 오늘 강황 깔아 주시고 뭐 또 며칠 있다가 막 또 알로에 주시고 막 이렇게 해서 계속 주시면 안 돼요.
열흘에서 보름에 한 번 물을 주라고 했으니까 그 물을 줄 때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장 아픈 아이한테 당장 처방해야 될 게 뭘까요? 계피가 제일 낫겠죠. 계피가루 묻혀 놔도 되니까요. 그쵸? 화분에 제가 그 분갈이 할 때 계피가루 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시고 미름 몰약 같은 게 있으시면 인트라나 파이코 그다음에 메네들 같은 거는요. 스프레이 하루에 한 번 해주시잖아요. 그럴 때 넣어서 스프레이 입에다가 해줘서도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형편이 없지만 그래도 광택이 보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렇게 광택이 있는 거는요.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거는 이렇게 해서 죽는 겁니다요. 요런 것도 아직은 희망이 보여서 요렇게 있는 거예요. 자, 보시기에 어떠세요? 그리고 이렇게 꽃이 없을 때는요. 햇볕을 많이 안 쐬도 돼요. 1시간 정도만 들어오는 장소면 돼요. 꽃이 필 때 햇볕이 요하는 거지. 꽃 다 피고 나서 요럴 때는 이제 요렇게 하고 그늘에 햇볕이 잘 들어오는 방그늘이나 요렇게 해서 키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요럴 때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있죠. 영양 공급을 잘 해주셔야 돼요. 영양소. 얘가 이제 회복을 기력을 찾아야 되니까요. 자, 요렇게 해서 참고하셔서 이렇게 키워주세요. 자, 요거 지고베탈린 아직도 꽃이 이렇게 피고 있잖아요. 한 2개월 넘게 피고 있는데요. 이렇게 꽃이 필 때는 햇볕이 요해요. 그래서 이쪽에 햇볕이 조금 밝은 쪽에 있어요. 요것도 토종이다. 요 사장님이 키우시다가 요렇게 못 키워서 가지고 갔는데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요렇게 햇볕이 많은 장소에 이렇게 있어요. 꽃이 필 때는요. 얘가 햇볕이 굉장히 많이 요해요. 요게요. 그렇게 해서 참고해서 키워주시기 바랄게요. 난이 요런 거 화초 키우는 것보다는 제가 키워봐도 조금 어려워요. 난이. 자, 감사합니다. 다육하우스입니다.